22년 개정 고등국어 2 비상강 2단원 이게 몇 번째죠? 진달래꽃 진행할게요. 자, 진달래꽃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활동 정리할게요. 자, 가기 전에 원래는 김소월 정리할 것도 되게 많고 어려워. 진달래꽃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안 나올까? 안 했지. 자, 한 100번은 넘게 했을 텐데 아마 제가 수업을 더 넘을 수도 있어. 근데 해도 어렵더라. 자, 내신에 맞게 할 거기 때문에 자, 학습활동 잠깐 볼게요. 자, 99쪽 학습 목표를 좀 알고 가볼게. 자, 중심 내용 요거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의 변화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미 나를 떠나신다면 곱게 보내드리겠다. 뭐 하는 태도? 순종, 그래, 체념, 축복, 그 다음에 희생적 사랑, 그 다음에 초극 그러는데 요즘은 이거를 초극과 극복은 사실 다른데 극복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 근데 비상 강도 극복이라고 해놨네. 마음에 안 들어. 자, 극복과 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촉 극복을 다 틀리게 했는데 지금은 극복도 맞게 해요. 그래서 일단 책 있는 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의 함축적 의미. 자, 화자의 분신 색깔 칠해보세요. 자, 이것도 변신물, 분신물 이런 거라기보다는 화자의 어떤 화신?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헌신과 희생, 순종이라는 말도 담았네요.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닌 놈 흘려오리다에 담긴 화자의 심정 그랬는데 무척 슬프고 마음이 아플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면 표현 방법상 무슨 법이 될까요? 죽어도 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처음 배우는 건가? 진달래꽃? 그래. 그도 알고 있지 않아? 진달래꽃? 들어는 보지 않았어? 노래도 있고 그래서 자, 본문에 살긴 할 건데 죽어도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그만큼 슬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우리다라는 건 죽음을 생각할 만큼 많이 슬프고 눈물을 펑펑 흘릴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별의 한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뭐 예시다반은 그렇게 했는데 표현 방법으로는 반어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화 역설 옆에 있는데 자, 요거 본문에 사뿐히 들어밟고를 역설로 해서 나오는 책들이 있어. 여기도 그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하고 나서 총정할게요. 자, 원래는 김소월 씨의 일반적인 특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 하고 들어가자.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대상의 부재. 우리 지금 계속 대상의 부재잖아요. 부재를 소재로 제재로 쓴 시인 대표가 김소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든가 이런 시를 묶어서 화자의 어떤 정서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나올 수 있어요.
자, 김소월의 시의 경우에는 둘 다 김소월이나 한용운이나 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김소월 시에서는 어떤 재회, 회복의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대개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응어리진 거를 풀어낼 수 없을 때 그걸 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한의 정서 또는 한의 정서로 흐르게 되고, 반면에 한용운의 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와요. 대개는. 그래서 심지어 님의 침묵 이런 거는, 자, 님이 침묵한다는 건, 우리 님이 침묵은 아니지만 님이 침묵한다는 건 님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잘 생각하세요. 침묵은 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님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지.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다, 그런 뜻이니까 침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그 말은 거꾸로 님이 있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냥 잃은 적이 없다고 보는 거야, 한용운은. 당연히 그냥 힘만 회복하면 되는 거야. 그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래서 반드시 극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 의지, 극복에 대한 신념, 이렇게 가게 돼요. 자, 똑같이 대상의 부제를 소지로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서 비교하게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소월 씨의 일반적 특징을 뭐 제가 따로 정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신이니까 책이 있는 걸로 할게요. 자,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자, 이거는 이런 거 안 나와. 요즘 나오나? 이런 거 안 나오지? 자, 그냥 약속이야. 형식상 시의 갈래 뭐뭐 있을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 태도상 주정시, 주지시, 주의시. 목적상 목적시, 순수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배우는 시는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 과거 교과서에는 목적시들도 일부 들어갔었는데, 애국계 먹는 노래 이런 것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거의 다 빠졌어요. 그냥 제가 특별히 말해주지 않으면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 안 나와. 안 나와. 다만 여기서 벗어나는 용어가 있을 때 그거는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민요시, 전통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통시라는 이름, 그 갈래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떤 소재상의 전통, 율격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라는 말을 써요. 김소시를 정리를 안 해주고 하려니까는 좀 애매한데, 자, 어떻게 안 해주고 하려니까 조금 갑갑하네. 자, 전통으로 보는 이유는요, 내용상, 정서상으로는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랬는데, 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아까 한용운의 시에는 어떤 정서가 주로 나온다고요? 한의 정서, 정한의 정서가 나와요. 응? 김소월. 제가 한용운이라고 그랬나요? 미안해요. 김소월. 정한의 정서가 나와. 내용상 정한의 정서가 나오고, 형식상 민요조야. 그래서 전통시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요거
삼음보의 민요조 율격. 자, 7호조의 전통적 삼음보율 써보세요. 7, 5조의 전통적 삼음보율. 음보가 뭐였는지는 기억나요? 일정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할 길이 이랬어요. 그럼 7호조면 이음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삼음보일까? 얘를 3, 4로 쪼개서 3, 4, 5 이렇게 되거나 또는 4, 3, 5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세 묶음인 거예요. 그래서 삼음보야. 얘를 민요조라고 그래요. 정서상, 내용상으로도 전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율격상, 형식상으로도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소재가 진달래꽃이 나오는데 향가에도 진달래꽃을 흩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산화공덕이라 그래. 그런 소재상으로도 전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별을 소재로 했다고 봐도 전통이고 진달래꽃을 소재로 했다고 해도 전통이에요. 응? 자, 그러면 형식만 잠깐 어떻게 끊는지 잠깐 봐보고 올게요. 자, 몇 글자예요 여기? 나보기가 역겨워. 그러면 4, 3, 5 3, 4, 5 이렇게 돼 있죠. 4, 3, 5 또는 3, 4, 5잖아. 요렇게 묶어서 7호, 요렇게 7호야. 그럼 여기는 한 줄에 몇 음보가 있어? 2음보. 여기 1음보죠? 여기는 3음보고. 그럼 어느 줄에는 두 줄을 묶어야 3음보고 어디는 한 줄이 3음보야. 그럼 이게 정형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형률은 아니에요. 자유시기 때문에 내재율인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에요.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죠. 7호가 안 되네. 그죠? 자, 글자 수 3, 4, 5, 4, 3, 5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길이를 뜻하는 거지 완전한 글자 수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7글자야. 여기는 5글자잖아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디를 빠르게 읽어야 될까요? 위에 거를 좀 빠르게 읽고 여기는 좀 더 느리게 읽고. 그러면 2주라고 자, 2주라고 비교했을 때 어디를 빠르게 읽을까요? 자, 2행과 3행 중에 3행을 빠르게 읽어야지. 여기는 같은 3음보지만 여기서 쉬어져야 되잖아요. 쉬어져야 되잖아. 이건 안 쉬고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호흡이 빠르고 여기는 호흡을 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로 행이 짧으면 호흡을 느리다. 행이 빠르면 길면 호흡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와서 7호조의 전통적 3음보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수미상관식 구성 그랬는데 이거 중요하긴 중요하지. 이따 본문에서 다시 할게요. 수미상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수는 머리 숫자고 미는 꼬리 밑자고 서로 상자 관은 관계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용어도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요거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지만 어떻게 책에 있는 대로 해야지. 극복. 이 극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책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어. 응? 얘가 군대에 갔어. 여자애가 막 울고불고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막 펑펑펑 울었어. 원래 펑펑펑 울면 걔가 금방
고무신 거꾸로 신는데요. 원래 그렇대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펑펑펑 우는 건 옆에 남자애가 없으면 못 사는 애인 거야. 다른 새끼로 대체하는 거야. 그 엄마는 왜 울어? 다른 애로 대체하나 그러면? 그건 아니지. 엄마는 달라. 애가 가가지고 어디 병신되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걱정되는 거지. 여자애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팡팡팡 울면 의심해봐야 된대요. 아 전현 이제 여기 욕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이거 욕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그랬대. 뭐 옛날에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럴 것도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봐봐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있어. 남자가 군대에 갔어. 뭐 거꾸로 여자가 군대 갈 수도 있겠다. 자 갔어. 여자가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냈어. 그럼 그 극복이야. 그죠? 근데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진 않아.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너무 변방 뭐라 그러냐 그 좀 먼 데 가 있어. 그러면 자주 못 갈 거 아니야. 그죠? 슬프지만 계속 참고 기다려. 올 거를 믿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슬픔을 이겨낸다 그런 의미로 초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극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겨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슬픔을 안으로 사귀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거든. 그게 초극이에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요즘 그냥 극복 이렇게 해요. 자, 여기는 사랑이라는 말도 제가 쓸 거예요. 희생적 사랑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희생으로만 나오지 않고 사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희생적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나와도 맞게 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체념이에요. 묶어갖고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보통 진달래꽃을 하면 가시리, 석영별곡, 송인, 아리랑 이렇게 4개 또는 황진이 시조, 기생의 시조를 묶어가지고 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의 의미는 본문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가볼게요. 진달래꽃 작품에 드러나는 이별의 정한 이랬는데, 자, 시적 화제의 상황 뭐를 바탕으로 한다? 이별이에요. 이별. 그래서 시적 화자의 처한 상황이 유사한 것 고르시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뒤에 학습활동에도 나올 텐데 전통적으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써놓으셔야 돼요. 가시리. 잠깐만. 자,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여기다가 조금 자 진달래꽃. 자, 순서는 시대 배경은 시대의 흐름은 아니지만 정서에 따라서 좀 나눠볼게요. 진달래꽃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 석영별곡, 여기에 아리랑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송인도 여기 넣을 수 있겠다. 송인은 일단 빼자. 자, 전부 다 여성 화자예요. 전부 다 여성 화자예요. 근데 진달래꽃의 경우에는 그냥 떠나보내고 자기 안에서 그 슬픔을 사겨요. 그냥 체념이에요. 가시리는 체념을 하긴 하는데 돌아오세요 하고 기원을 해요. 진달래꽃에는 기원이 없어. 그 다음에 석영별곡의 경우에는 얘는 체념 자체를 안 해요. 따라가려고 해요. 자기를 사랑해주세요 하는 기원도 있어요. 심지어
간접적이긴 하지만 님을 강 건너편으로 건네주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식이긴 하지만 간접적 원망도 있어요. 아리랑은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소극적이고 어디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진달래꽃이 소극적이죠? 이쪽으로 가면 소극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적극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 진달래꽃을 배우는 거니까 뭐 가칠이랑 비교하든 석영별곡이라고 하고 비교하든 간에 어쨌든 진달래꽃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야, 개관정리 안 하고 하려니까 비효율적이다. 개관정리 딱 하고 하면 탁탁탁 나올 텐데, 자 가볼게요. 가기 전에 총 4연으로 돼 있죠? 이럴 때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 기. 원래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건 한문학 용어예요.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 그럼 일단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년하고 형식당 보면 1년하고 사연 좀 비슷한 게 알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비슷하죠? 1년의 마지막 줄과 사연의 마지막 줄은 다른데 나머지는 똑같죠? 이럴 때 처음과 끝부분이 관계가 있다라는 말로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안 적으셔도 돼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쌍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가르치는 분도 있던데 글쎄, 자,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요새 수미쌍응 이 말 쓰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 쌍은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줄이 좀 다르죠. 이럴 때, 자, 공간이 좀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까 수미상관 여기 있었잖아요. 위에만 있나? 자, 공간이 애매하다. 여기 수미상관 있긴 한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1년하고 사연이 동일하진 않죠? 비슷한데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다 사연 옆에다 쓸게요. 자, 1 플러스 사연 수미상관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이래도 돼요. 그냥 수미상관 그래도 돼요. 요거를 넓게 봐서 반복과 변주라는 말도 써요. 변주, 변조, 변용, 변형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용어 몰라서 못 푸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미상관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옆에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안 쓸게요. 자, 수미상관 기법을 쓰면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두 개 적을게요. 어쨌든 두 번 반복되니까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어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요. 시적 여운을 준다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여운을 준다고 하는 건 독자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도 하는데, 자, 앞뒤에서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 이상 반복되니까 운율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율이 형성되는 거고요. 반복되니까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여운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안정, 운율, 강조, 여운 이렇게 오지선다로 만들 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는 수능 대비가 아니고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책이 있는 대로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책이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자, 1년 나보기가 역겨워 끊고 가실 때에는 끊고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에요. 3음보예요. 말없이 고이본의 틀이 우리다.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에요. 써드릴까요? 자, 여기까지가 한 호흡이고, 자, 여기까지가 또 한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3음보가 반복되기 때문에 3음보 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가실 리을 과거의 현재의 미래 의미예요. 과거에요. 가신 때에는 가시는 때에는 가실 때에는 가신 때에는 가신 때 과거 가시는 때 현재 가실 때 미래 먹은 사람 과거 먹는 사람 현재 먹을 사람 미래 이렇게 되죠. 가실은 미래예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적 미래. 잠깐만. 자, 이거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 선언적 이별이라는 말을 써요. 선언적 이별. 말이 좀 어렵죠. 원래 선언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득적, 선천적 이런 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 경험하기 이전의 이별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용어에 안 맞는 말이지.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선언적 이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 아셔야 되고, 자, 나를 버리고 가는 때가 오더라도 나는 니를 곱게 보내줄 거라는 거거든요. 축복도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별을 아닌데 무슨 이별의 슬픔이 되겠어. 주제가 안 맞죠.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나는 님을 축복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여 애잔심정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이건 책에는 없어서 만약에 선생님 언급 안 하면 상관없고요. 을 노래하는 거라고 보도 틀리진 않는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 책에는 이별의 정한이니까 이별의 정한을 일단 하시면 돼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자, 미련 없이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미련 없이 보내드릴게요. 쿨하게 보내드릴게요. 이런 뜻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원망하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에요.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자, 단어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학년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자, 곱게 보내드리우리다. 우리다. 유사한 종결어미의 반복. 이런 용어 놓치시면 안 돼요. 가군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시험에 나올 때 가군 이렇게 나와도 맞게 하시면 돼요. 가군은 다리 각자를 쓰고 우는 소리를 뜻해요. 그래서 끝부분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다 어미이기 때문에 유사 종결 어미. 이것은 동일 종결 어미. 그래도 돼.
자, 반복하니까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1년 체념이에요. 안 쓸게요. 따로 표시 동그라미 칠게요. 체념. 2연 영변의 약산의 이런 말이 빠진 거예요. 자, 고유명사를 썼어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를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변과 약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향토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약산이 뭐 시골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고유명사를 쓰면 향토적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요. 그녀가 보고 싶다 이거보다는 순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향토적이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아? 네. 그녀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녀는 뭔가 장미꽃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순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뭔가 왠지 순박한 꽃일 것 같아요. 네. 호박꽃? 밭꽃?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지만 좀 순수하고 소박하고 뭐 이런 이미지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런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변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 근데 왜 하필 약산일까? 어쩌면 거기가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뛰어다니던 어떤 추억의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같이 사랑을 했던 약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의 고향인 약산에 있었던 진달래꽃이에요 라고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이 추억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갈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추억을 환기하면서 떠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영변에는 약산의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자, 아름, 한아름,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자, 여기서 진달래꽃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한아름은 손을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꽃을 이만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꽃을 한두 송이가 아니고 이따만큼. 이런 걸 정감의 깊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감일까요? 님에 대한 정성. 그래서 진달래꽃이 님에 대한 정성도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근데 지금 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 도망? 모르겠다. 어떻게 왜 가는지는 자기 모르겠어요. 응?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님 앞에 꽃을 뿌려가지고 얼굴에 면상에 뿌리는 게 아니다. 가시는 길에 뿌려가지고 앞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한자어로 산화공덕이라고 하고 향가 도솔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향가에 진달래꽃을 뿌려서 앞길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진달래꽃의 또는 산화공덕의 전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작품까지는 뭐 몰라도 좋고 요새 뭐 향가를 거의 안 배우니까 도솔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님을 축복해주는 거죠. 야, 자기를 버리고 가는데도 축복해줘. 그래서 진달래꽃이 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놓인 그 꽃을 밟고 가래요. 밑에 보면 자, 웃자고 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중간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님의 앞길을 뭐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앞길에 꽃을 뿌려줬어.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님을 쿨하게 원망 미련 없이 보내는 게 아니죠. 마음은 어때요? 잡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고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꽃을 뿌렸어. 그 꽃을 밟고 가래.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꽃을 막 뿌려줘. 자, 꽃을 밟고 가세요. 앞으로 가시는 길 진흙탕 밟지 마시고 예쁜 꽃길을 걸어가세요. 꽃을 뿌려주는 거야. 자, 그러다 꽃이 떨어졌어. 그 앞에 널브러져. 자, 저도 밟고 가세요. 그럼 만약에 밟고 간다. 그런 새끼는 잊어야지. 개새끼지. 응? 그 여자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이 해석했더라. 그래서 사실은 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정도 사실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망이라고 하면 틀린 걸로 해야 돼요? 어? 자, 그래서 화자의 분신으로도 돼요. 진달래꽃 자체가 화재 분신이기도 해. 근데 사실 여기 진달래꽃은 이연의 진달래꽃은 사랑, 정성 이렇게 하고 여기서 꽃을 밟고 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분신으로 하는 게 맞아. 좀 다르게 해야 돼. 같은 진달래꽃인데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다르게 봐도 되고 같게 봐도 되는데, 응? 여긴 뿌려주는 거니까 사랑과 정성이라면 요거는 절을 밟듯이 밟고 가세요 이런 거거든. 분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분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묶어가지고 희생, 사랑, 분신, 정성 다 좋아요. 응? 자, 이거는 아니야 분신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땐 그렇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이거 너네 책에 이게 안 나왔나 보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자, 아마 근데 다른 책들 요즘에 그렇게 나오는 책이 많아서 사뿐히는 가볍게 뭐 이런 뜻이에요. 들여밟고는 지질러 밟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아저씨들 담배 꽁초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비적거리는 거 생각하면 돼요. 꽃을 비비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찢어지지. 근데 사뿐히가 되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순형용이다 해서 역설이다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제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설이 아니에요. 역설이 되는 이유는 님이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상황, 자신의 마음에 한이 될 정도로 슬픈데도 축복해주는 그런 상황이 역설적인 것이지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시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그냥 요것만 딱 모순형용 역설 이렇게 아시고요. 안 해주면 넘어가셔도 돼요.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특히 여기서 반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역설은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가시는 걸음걸음. 자,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시는 걸음걸음이면 주체가 누구예요? 님이죠. 원래 이게 원본이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을 사뿐히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쓰였대요. 그러면 가시는 걸음마다를 가시는 걸음걸음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나요? 여전히 주체는 님이죠. 근데 수능에서는 시어를 바꾸고 뭐 하니까 주체가 바뀌었군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거예요. 주체는 여전히 님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이 시의 지배적 심상이에요. 화자의 분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학교에서 아니야 구분해주면 그렇게 하세요. 책 읽는데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분한 것 그러면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년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너무 흘러. 이거 중요해요. 자, 3개 정할 건데 자, 밑에 빠진 게 있으면 제가 추가로 더 할게요. 일단 수미상관, 반복과 변주와 효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하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잖아요. 아니가 앞으로 와 있죠. 덜 중요한 것부터 해버렸네. 도치법이에요. 되죠? 근데 이게 죽어도라는 말을 떠올린다는 건 그만큼 슬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뜻은 속으로 펑펑 울 정도예요. 죽을 정도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응? 자, 근데 표면적 의미, 이면적 의미를 좀 다르게 말씀하셨네. 자, 표면적인 의미. 슬퍼도 참고 보내드리겠다. 이면적인 의미, 떠나지 말라. 뭐 좋아요. 됐죠? 요거 구분해서 문제 나오겠네요. 그럼 속마음과 겉의 표면적 의미가 다르죠?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문으로 나올 거예요. 선택지 중에 쭉 5개 중에 가장 이질적인 것, 그러면 역설법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유사한 것, 그럼 반어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해됐어요? 어려워? 자, 반어법을 문제로 내는데 선택지에 생뚱맞은 걸 내지 않고 학생들이 반어와 역설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역설법을 하나 중간에 넣는 거지. 자, 요거는 개념어 정리집에 역설법 10개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 나와요. 10번은 수능 특강에 있어서 넣는데 안 나오는 시니까 10번은 빼도 좋아. 1번부터 9번까지는 아시고 그 중에 나왔는데 틀려왔다? 폴따구니 다 뜯어버릴 거예요. 개념어 정리집 거기 역설법 주로 써놨나 보다 내가. 역설법 주로 썼고 반어법은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 가장 잘 나오는 거 2개만 할게요. 자, 어디에 보냐면 우리 책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머누일과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로 있을까? 없네요. 어디 있었나? 없네. 써드릴게 하나. 눈 너무 아프다. 자, 반어법에 적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사실 학생들이 요즘 배운 시들이 별로 없어갖고 얘기해줘봤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일단 말로만 하는데 똑같이 김소월 시예요. 김소월 시에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이건 들어봤을 수 있는데 먼 후일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녀가 헤어졌어. 한 30년쯤 지나가서 먼 후일에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가 누구씨? 영자씨 부른 거야. 딱 돌아보면서 누구세요? 하고 모른 척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남자가 저 기억 못해요? 서운한데요? 그러면 한 10년쯤 있다 잊었어요.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10년 전에 있었다 20년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도 서운한데요? 20년쯤 있다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서운해요. 당신 만나기 직전에 잊어먹었어요. 방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딱 돌리면서 잊어먹었어요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가서 잊어놓으라고 말할 거라는 건 그때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어법이에요. 이해돼요? 응? 상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상행.
어떤 6, 70년대의 어떤 산업화 도시화 뭐 이런 것과 동시에 어떤 독재 정권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들에게 어떤 비판과 반성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예요. 조금 다 요즘 생태주시처럼 막 하던데, 자 말로만 그냥 할게요. 농약에 질식한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너가 기차 타고 갈 때, 응? 화투 치고 포카 치고 뭐 이러면서 깔깔깔거리고 스포츠 잡지 이런 거에 있으면 그런 거나 막 읽다가 가끔 가다가 농민들이 힘들다 이런 신문 기사 보면 이거 어떻게 가뭄 들었다는데 큰일 났네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포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주식이 얼마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축구가 어떻고 관계없는 얘기들만 막 하고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관심은 자기들 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응? 그런 걸 사실은 은근히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여행할 때 농약에 질식한 풀벌레 소리, 그러니까 농민의 아픔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그래요. 농약에 질식한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사실 뭐 하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야 해. 이런 뜻이에요. 반어법인지 알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한 편의 시도 한 편의 소설도 읽지 않고 여기 이렇게 훌륭한 묘비명을 남겼다. 자, 한 편의 시도 읽지 않고 한 편의 소설도 읽지 않았다라는 건 공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묘비 죽고 나서 어떤 거기에 써있는 글이 훌륭한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반어예요. 또 기영도의 안개라는 시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안개는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스모그예요, 사실은. 거기에 일을 나가는 여공이 얼굴이 하얗고 이쁘대요. 이쁘다는 뜻일까요? 얼굴이 하얗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추지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얗게 이쁘다 이런 거 반어예요. 또 안개 나라라는 시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개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개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독재 권력 하에서는 독재자가 부정적인 불합리한 일을 저질러도 그걸 말하면 잡혀가요. 죽어요. 그게 안개 나라예요. 그래서 안개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반어법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 반어법 설명 제대로 하냐 마냐 맨날 고민해. 맨날. 안 하려고 했는데 반어와 역설은 어떡할까? 어렵다. 지금 설명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은 듣고 가자. 우리 원래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겨울방학 때 이미 했어요. 어렵지만 했어. 반어는요. 여기 책에 반어와 역설 설명이 있기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까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죠? 이건 중학교 수준이야, 이거는 지금. 이거는 얘는 모순형용이에요. 얘를 모순형용. 형용은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앞뒷말이 창과 방패처럼 앞뒤가 안 맞아 이런 뜻이에요. 크게 봐서 역설인 것이지 이게 역설은 아니에요. 역설은 범위가 더 넓어요. 빼야 되겠다. 고일 수준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 응? 그냥 막 간단히 말만 하면
표현과 반대되는 말은 표현이잖아요. 표현과 의도가 반대면 반어예요. 표현과 의도가 일치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면 역설이에요. 쉽지 않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야, 선생님 지금. 응? 굳이 거기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서. 응? 이게 그 선생님들끼리 맨날 싸운다? 어?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하는데 결국은 해주고 있더라고. 결국은 이게 보통은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어요. 심지어 수능도. 근데 아주 가끔 제대로 된 원래 역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역설적 상황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때 하자. 자, 이거 우리 개념어 정리하고 이럴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필요할 때 그때 해드리든 할게요. 제가 그 개념어 정리집에 있는 역설법 예와 반어법 예가 2개가 있어요. 가능한 뺐어. 왜냐면 내신에 안 나와. 그 2개밖에 안 나와. 진달래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먼-일 그게 나오고 먼-일 나오면 얘가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일단 요거만 알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할게요. 자, 정리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진달래꽃 화자의 분신. 자,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분신 의미 그랬는데 자, 태도라고 써놨네. 의미 그려놓고 그래 뭐 자기는 태도 알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사랑과 정성, 분신 좋아요. 자, 희생도 돼요. 희생. 그래서 이렇게 할게. 분신, 희생, 사랑, 정성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반어법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쓰려다가 말았는데 애이 불비 한자어는 외우셔야 돼. 다른 말로는 끝에 비자 대신에 에이플상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아까 이게 3번째 써 원래는.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 수미상관 반복과 변조 중요하고요. 2번째 반어법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외우셔야 돼요. 요걸로. 이거 틀리기 쉽다. 교과서에 있는 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사실 이면적인 의미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응? 눈물 흘리지 않겠다가 표면적이잖아. 이거 이면이지 사실은. 응? 둘 다 이면인 건데 책은 이걸 표면으로 했잖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워. 응?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면 못 풀 것 같은데요.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면 떠나지 말라. 근데 이렇게 해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응? 자, 3번째가 에이블비 에이블상이에요. 이게 한자어는 슬플 해자고요. 이것도 슬플 비자거든요. 상은 앞을 상자예요. 요거는 형용사고 요건 동사야. 그래서 슬프다 그러나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즐겁지만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는다가 같이 붙는 말이거든. 자, 그 중에 슬프지만 밖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지만 아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한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총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앞에 다시 한번 했네. 자, 표면적인 의미는 슬퍼도 참고 보내드리겠다 이런 거고, 이면적인 의미는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슬프다는 의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말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 자, 겉으로는 울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펑펑 울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면으로 되긴 돼. 책에 있는 대로 아시고 눈으로 보시면 안 돼. 손을 꼭 써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으로 가서 자, 자
일단 끊고 학습 활동 다시 할게요.